어떤 귀해에 역시 이 요리점에서 이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즉 이 유복한 총각 관리는 아주 열렬한 무기의 애호자여서 권총, 연발총, 각종 단도 등을 수집해 가지고는 자기 방 사면벽에다 걸어놓고 친지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무척 자랑으로 삼으며 권총의 구조와 장전법과 발사법 등을 제법 전문가답게 설명한다는 것이었다. 미자는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곧장 그에게로 달려가 권총을 담보로 10루블리만 빌려달라고 청했다. 젊은 관리는 매우 기뻐하며 아주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간청했지만 미자는 성낙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 청년은 이자 같은 것은 받지도 않겠다고 말하며 그에게 10루블리를 내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친구로서 기분 좋게 헤어졌다. 미자는 급히 서둘렀다. 한시 앞이 스메르자코프를 불러내려고 아버지 집 뒤쪽에 있는 그 정자를 향해 달려갔다. 이리하여 또다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즉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서너 시간 전만 해도 미자는 한 푼도 없어서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물건을 10루블리에 저당 잡혔는데 불과 3시간 후에는 수천 루블리의 돈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얘기할 단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마리아 꼰토라치예브나 표도르네의 이웃집에 사는 젊은 여자의 집에서 미자는 스메르자코프가 알아누웠다는 극히 난처한 소식을 들었다. 그는 스메르자코프가 지하실로 떨어져 발작을 일으켜서 의사가 다녀갔고 그 때문에 표도르가 몹시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죄다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동생 이반이 그날 아침 모스크바를 향해 떠났다는 이야기도 흥미있게 들었다. 그렇다면 나보다 먼저 볼로비아 역을 통과했겠군 하고 미자는 생각했다. 그러나 스메르자코프에 대해서는 그도 몹시 마음이 쓰였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나를 위해서 망을 보고 정보를 제공해 줄 사람이 없지 않나. 그는 그 집 모녀에게 어제 저녁 무슨 별다른 일이 없었느냐고 열심히 캐물었다. 그녀들은 미자가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어쩌녁에는 아무도 찾아온 것 같지 않으며 이반도 집에 들어와서 잤으니까 모든 일이 다 여전하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대답하여 그의 의심을 풀어주었다. 미자는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망을 보아야 할 텐데 어디서 보는 게 좋을까? 여기서 아니면 삼소노프의 집 문 앞에서. 그는 사정을 봐가며 이쪽 저쪽을 다 감시해야만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 마차 속에서 생각해낸 계획을 먼저 실천에 옮겨야만 했다. 이번 일만은 그도 성공이 틀림없다고 확신하였다. 이것은 조금만 지체할 성질의 것이 못되었다. 그래서 미자는 이 일을 위해 꼭 1시간만 희생하기로 작정했다. 1시간이면 모든 것을 다 알아볼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해결 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우선 삼소노프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르센카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다시 이리로 돌아와서 밤 11시까지 망을 보기로 하자.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삼소노프의 집으로 가서 그르센카를 집까지 데려다 주자. 그는 이렇게 작정했다. 그는 하숙집으로 급히 달려와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은 다음 옷에 솔질을 하고 홀라 꼽아 부인을 찾아갔다. 슬프게도 그의 계획이란 이 부인에게 기대를 걸고 찾아가는 일이었다. 그는 이 부인에게서 3,000루블리를 빌리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 두어야 할 사실은 그녀가 자기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문득 그에게 생겨났다는 점이다. 만약 그만한 확신이 있었다면 어째서 애당초부터 자기와 같은 사회에 속한 이 부인을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좋을지조차 망설일 정도로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삼소노프 따위한테 찾아갔을까 하고 의아하게 여기는 독자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그것은 그는 이전에도 부인과 그리 친하게 지내오는 사이가 아니었고 벌써 한 달 동안이나 부인과는 거의 만난 일이 없다는 두 가지 사실이었다. 게다가 부인이 자기를 몹시 싫어한다는 것을 미자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애초부터 미자를 미워했다. 그 이유라는 것도 미자가 까체리나의 약혼자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는 모르나 그녀는 까체리나가 미자를 차버리고 옛 기사와 같이 교양이 있고 몸가짐이 세련된 이반과 결혼하기를 열렬히 바라고 있었다. 그러니만큼 미자의 일거일동이 구역질이 날 만큼 보기도 싫었던 것이다. 또한 미자는 미자대로 그녀를 경멸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일까지 있었다. 그 부인은 무척 활달한 여자이긴 하지만 교육을 조금도 받지 않았나 싶을 이만큼 교양이 없어서 탈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날 아침 마차 속에서 멋들어진 생각이 거의 머리에 떠올랐다. 만일 그 부인이 그렇게까지 나와 까체리나의 결혼을 싫어하고 있다면 사실 그녀가 히스테리라도 일으킬 정도로 그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지금 나에게 3,000루블리의 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 돈만 마련되면 까짜를 버리고 영원히 이곳에서 떠나갈 테니까. 그런 제멋대로 살아온 상류 계급의 부인들이란 어떤 일에 마음만 내키면 자기네들의 변덕스런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법이거든. 게다가 그 부인은 굉장한 부자라지 않는가 하고 미자는 생각했다. 부인에 대한 그의 계획이란 전과 마찬가지로 체류 마시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제 삼소노프를 상대했을 때와 같이 상업적인 목적은 없었다. 다시 말하면 3,000루블리 대신 그 2배인 6, 7천 루블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부인을 유혹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다만 자기의 부채에 대한 정당한 담보를 잡히겠다는 것뿐이었다. 이 새로운 착상을 전개시켜 감에 따라 믿지 않은 황홀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라든가 어떤 갑작스런 결심을 했을 때에 언제나 마음속에 생기는 현상이었다. 그는 항상 자기의 새로운 착상에 정열을 기울여 몰두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홀라꼬바 부인의 저택 계단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이번 일이야말로 자기에게 남겨진 최후의 희망이며 이 밖에는 달리 아무런 방법도 없다. 만약에 이번 일마저 실패하면 겨우 3,000 루블리 때문에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는 수밖에 없다. 는 것을 이 순간에 비로소 완전히 수학적으로 분명하게 자각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초인종을 울린 것은 벌써 7시 반이 되었을 때였다. 처음에는 행운이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 같았다. 한여를 시켜 부인을 찾아왔다는 뜻을 전하자마자 그는 곧 집 안으로 안내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